제5회 모의고사 마지막 파트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조사 방법과 설계 1번 다음 중 과학적 연구 잘 나옵니다. 특징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간결 맞죠? 간결해야 됩니다. 수정 가능 맞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맞죠? 원인과 결과 인과성 일반성 다 맞는 얘기죠. 또 추가로 뭐가 있다? 결정론적이어야 된다. 객관성, 다음에 논리성, 상호 주관성, 뭐죠? 체계적이어야 된다. 체계성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2번 사회조사 연구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과정의 순서 2번 사회조사 연구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연구 문제 처음에 인식, 그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 선정, 그 다음에 기존 정보, 문헌 고찰해야 되죠. 문헌 고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설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설계 중요하죠. 연구 방법 설계 조사 설계라고 하죠. 조사 설계.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수집, 수분,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서.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중간중간에 4가지, 5가지 순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 정립. 요거만 보고 3번이 맞죠? 가설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표본 선정은 조사 설계에 들어갑니다. 연구 방법 설계 표본 선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3번이 되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현장에서 자료 수집 현장입니다. 수행하는 일이 아닌 것은 1번 기본적인 정보의 상호 일치성 점검한다. 맞죠? 2번 슈퍼바이저가 완성된 조사표를 심사, 조사원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면접을 지도. 맞습니다. 이전에 통계표를 이용한 조사 내용 확인은 뭐죠?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 단계. 수집 단계가 아니다. 4번. 4번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과성.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 아니죠.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관계죠. 모든 현상은 인과다. 자연 발생은 인과가 아니죠. 일반성,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 사실로 보편적인 원리, 이게 일반성이죠. 간결, 최소한의 설명, 변수, 나오면 뭐다? 간결,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성,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 맞죠? 1번. 5번 기술조사의 특성이 아닌 것은 기술조사 1번 인과관계 규명 인과관계 뭐라고 그랬죠? 원인과 결과는 뭐다? 우리가 조사 중 3가지 담기설 인과관계는 뭐다? 설명이죠. 설명조사다. 인과 인과는 아니죠. 서베이 통한 자료 수집, 변수의 분포, 특징조사, 변수 사이 관련성 다 기술입니다. 답은 1번.
6번 다음 사례 분석 단위입니다. 분석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K 교수는 인구 센서스의 가구조사죠.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간 종교의 동질성을 분석했다. 회복을 한 거죠. 그러면 분석 단위는 뭐다? 자료 수집 단계는 여기서 자료 수집 단위는 뭐다? 가구원 개개인입니다. 가구원의 개개인. 다음에 분석 단위는 뭐다? 가구죠. 가구. 그래서 우리가 분석 단위는 가구가 되는 겁니다. 7번 분석 단위 대설문으로 틀린 것은 공식적인 사회 조직도 분석 단위가 된다. 맞죠? 2번 사회적 가공물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 틀렸죠? 2번 분석 단위는 조사 문제의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지역 주민의 욕구 조절을 실시할 경우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지역 주민들의 욕구 조절이죠. 주민들은 개개인입니다. 개인.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사회적 가공물은 분석 단위 될 수 있는 거죠. 분석 단위 우리가 개인, 집단, 조직, 사회적 가공물 들어가죠. 8번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적절한 것은 개별 사례다. 뭐죠? 개별 사례 질적이죠. 당연히 질적. 깊이 있는 이해 위에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목적. 깊이 질적이다. 새로운 현상을 연구. 당연히 모두 질적이겠죠. 원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밝힌다. 이것을 우리가 양적이라고 합니다. 양적. 답은 4번. 9번 질적 연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적 연구. 면적 녹취록을 분석하여 근거 이론을 형성. 근거 이론은 우리가 질적의 대표 종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적이다. 2번 연구자가 관찰 기록에서 주요한 맥락 파악. 맞죠? 질적. 단일 사례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행동 빈도를 측정한다. 빈도. 요거는 양적이죠. 측정을 하는 것 때문에 아니다. 4번 설문조사의 자유응답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 해석. 맞죠? 질적. 그래서 답은 3번. 10번 근거 이론의 분석 방법에서 추코딩. 자, 계속 나오죠. 중요합니다. 계속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온다. 근거 이론, 질적 연구 종류, 페이지 26페이지. 근거 이론.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근거 이론하면 개축선이다.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축 코딩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개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축 코딩은 3번에 발견된 범주를 가지고 중심 현상을 중심, 인과적 조건을 만든다. 인과적.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축 코딩. 그래서 1번은 개념으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하위 범주를 만든다. 이거보다 개방이다. 개방. 발견된 범죄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유형화. 개방. 4번 이론 개발을 위해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핵심 범주, 다른 범주와의 통합과 정교화를 만드는 과정. 이건 뭐다? 선택 코딩입니다. 선택 코딩.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개축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축선, 개방 코딩 키워드, 개념화, 범주화, 세분화가 또 다른 말로 데이터를 잘게 쪼갠다. 쪼개는 말, 쪼갠다. 되게 세분하는 거죠. 쪼갠다. 그 키워드가 개방 코딩이 있습니다. 개방 코딩이 개념, 범주, 세분화, 쪼개진다. 쭉 코딩의 뭐죠? 키워드는 중심 현상이다. 인과적 조건이다. 패러다임이 또 나옵니다. 패러다임. 축 코딩은 중심 인과적. 패러다임 나오면 축 코딩입니다. 선택 코딩 키워드 뭐죠? 이름을 통합한다. 그다음에 핵심 범주. 정교하다. 그다음에 코딩이 마지막 단계다. 뭐 마지막 단계죠? 선택은 마지막 단계. 이 키워드 핵심 범주 정교화 마지막 단계.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계약 근거 이론하면 우리가 개축선 4번, 3번 11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패러다임이죠. 질적 연구 결과에서 양적 연구가 시작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3번, 4번 다 많은 내용이고 답은 2번. 12번 다음 사례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은 폭력적 비디오 시청이 아동의 폭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폭력적인 장면이 주로 포함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서정적인 장면이 주로 포함된 비디오를 보여준 후 일주일 동안 두 집단의 아동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관찰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개의 집단, 성립집단, 실험집단, 그죠?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법이다. 1번. 13번. 실험 설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의 세 가지 조건. 독립변수 조작 가능. 비교를 통한 통제 집단이 확보. 외부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3번. 인과적 추론을 위해 통계학적 분석법을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하다. 실험 설계 세 가지 요소. 14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본 프레임의 오류는 A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조사 대상 표본 나왔죠? 표본은 뭐다? A보험사의 최근 1년 동안 모집단이죠. 표본은 뭐다? 1년간, 최근 1년간 가입한 고객 명단이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은 더 크죠. A보험 회사에서 표본보다 당연히 더 크다.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답은 뭐다? 표본이 모집단 내에 포함되죠. 그래서 모집단에 포함되는 겁니다. 표본은 1년간 가입한 고객 명단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5번 단순 무작위 표지 딱한 뭐죠? 확률입니다. 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출출 맞죠? 확률의 특징. 모든 요소가 동등한 확률이죠. 특징. 구성 요소가 바로
표집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표집 단위가 바로 됩니다. 확률은 3번. 4번 표집 시 보편적인 방법인 난수표 무작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비확률 표본 추출과 비교했을 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확률 비확률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중요하니까 기억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다. 확률의 특징 표본 오차 추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확률이기 때문에 무작위 맞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확률은 많이 든다. 비확률보다. 틀리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2번 17번 다음 중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교했을 때 확률 또 눈을 크게 뜨고 확률 틀린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했죠. 확률이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합니다. 무작위 맞죠. 일반화에 제약이 있는 것은 비확률이다.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죠? 18번 체계적 표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체계적 뭐다? 바로 또 확률 기억 체계적 오차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 맞죠? 이은 모집단에서 무작위 표집 이후 K번째 무슨 번째 K번째 하면 체계적이죠. 개통적 디귿 추출 간격이 되는 K는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다. 맞죠? 리을 모집단의 배열이 주기성을 보일 때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또 지문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기성을 보일 때는 계속 똑같은 오류를 주기성을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집단에 중대한 오류를 발생할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계속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문구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모집단의 배열이 주기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당연히 오류를 범할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맞는 거죠. 4번 1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온다. 층하, 군집, 집단 내, 집단 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층하를 기준으로 본다. 진락은 반대. 우리가 A중학교 모집단을 하고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했을 때 1학년은 뭐죠? 집단 내 뭐다? 동질이다. 1학년만 다 있으니까 집단 내는 동질이다. 집단 간은 1학년, 2학년 다르죠. 그래서 집단 간에는 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락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집이죠. 군집 때문에 당연히 집단 내는 뭐다? 이질이죠. 군집은 이질, 집단 간은 동질이다. 답은 뭐죠? 기억, 동질적, 이질적 이렇게 계속 잘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층화를 기준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집단 내 1학년이니까 동질이다. 집단 간은 1학년, 2학년 다르죠? 그래서 이질이다. 집단 간에는 요거를 기준으로 알아두시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번 편의 부모 추출 옳지 않은 것은 편의는 뭐다? 비확률이다. 또 생각 바로 나오시고 비확률에는 뭐가 있다? 편의
할당, 판단, 눈덩이 딱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비확률. 1번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맞죠? 비확률. 2번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대표성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성 나오면 확률이다. 확률. 다음 2번. 3번 편의 표본 추출로 수집된 자료를 할지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맞죠? 편의 표본 추출에 의해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오차 추정치를 부여할 수 없다.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답은 2번. 21번 표본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본 오차. 계속 나옵니다. 표본 오차.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1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집 오차, 표본 오차는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2번 조사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확산되어 발생한다. 아니죠. 모든 과정 아닙니다. 3번 모집 표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다. 이걸 우리가 단문이 표본 오차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4번 조사원의 훈련 부족 이내 각기 다른 성격의 자료가 수집되는 경우. 조사원 훈련 부족은 비표본 오차.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오차, 표본오차 공식을 또 잠깐 보시면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D, 허용오차 D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크기와 허용오차는 어떻다? 반비례다. 허용오차 크기 반비례. 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 늘어나면 줄어들고 반대다. 그래서 답은 3번. 22번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또 나왔죠. 표본의 크기 고려하는 사항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신뢰도 들어갑니다. 모집단의 크기 들어가죠. 모집단의 동질성 들어간다. 속도 유형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죠. 명서동비.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동질성이다 그러면 모집단이 동질성이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했다? 표본의 크기 작아도 됩니다. 크기가 대신 표본의 모집단이 이질적을 띠고 있다. 이질성이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됩니다. 자별식의 수청. 그래서 속도의 유형은 아니다. 23번 외적 타당도를 저해야 하는 요소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측정 도구나 관찰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뭡니까? 내적 타당도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뭐다? 측정 도구라고 했죠? 도구형이다. 아닌 것은 1번이죠. 측정 자체가 실험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 맞죠? 실험 대상자 선정에서 오는 편향과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표지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상황이 맞죠? 일반화 나오는 외적 타당도죠. 답은 1번. 2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론은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론을 생성,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 질적이죠.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다.
뭐죠? 이것이 바로 근거이론입니다. 근거이론.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점 연구, 근거이론, 개축선로 나오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 뭐다? 뿌리 근거, 뿌리 근자를 이용해서 현장, 현실 기반 이론이다. 그래서 같은 말이 현실 기반 이론이다. 같은 말입니다. 현실 기반 근거 이론은 뭐다? 기납적이다. 질적 연구다. 맞죠? 질적 연구 중요합니다. 현실 기반 개축선 답은 3번. 페이지 기본서 26페이지 꼭 보시고 확인. 계속 나옵니다. 25번 질문지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맞죠?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 사용. 하나의 항목을 두 가지 이상 질문, 이중 질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문장 수를 줄여야 한다. 이중 질문 배제. 4번 26번 다음 질문 항목이 가진 문제점. 환경오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책임 자체가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어떤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국제기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빠졌다? 포괄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대답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주지 않았다. 2번. 이 말입니다. 27번 질적 연구 중 초점 집단 연구입니다. 집단 특성과 먼 것은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집단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결과,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 초점이기 때문에 높 타당도를 가지는 겁니다. 개인 면접에 비해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가 수월하다. 개인 면접이 더 통제하기가 쉬운 거죠.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3번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포착하는 사회 지향적 연구 방법이다. 28번 FGI 정성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하죠. 1번 토론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요 주제를 앞에 배치. 맞죠? 2번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주제를 포함. 3번 모더레이터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간결하게 안 되고요. 좀 더 상세하게 한다. 맞는 거죠? 틀린 건 3번. 모더레이터와 조사자 의뢰자 측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다뤄야 할 주제, 자세한 토의 내용 등 결정 맞춤. 다음은 3번. 29번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과관계 중요하죠. 모두 그런 것은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함께 변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공변성이다. 니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로 순차적으로 발생.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결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선행성이다. 시간의 선행. 가설이 검증된다 이러면 없고 표본을 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 아니죠. 외생변수 영향을 통제해야 된다. 비허위적인 관계.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기울임 1번. 30번 다음 사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타당성 저해 요인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육체적으로 약해졌다. 이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키우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추론하였다.
자, 우리는 뭐뭐 항상 받은 후에 육체적으로 약해진 것, 육체적으로 약해졌다. 이게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노인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당연히 어떤 저연이 있었습니까? 과 시간의 경과가 나온다는 건 뭐다? 바로 성숙 효과. 3번이 되는 겁니다. 제2과목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31번 제2차 문헌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차 자료죠. 문헌 자료 1번 샘플링의 편향성. 우리가 편향적이라는 얘기는 수집된 자료나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편향된 표집을 했을 경우 약간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의 편향성 맞는 말이죠. 2번 자료 간 일관성이 부재 맞죠. 3번 불완전한 정보. 아무래도 기존의 자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는 맞다. 정보 한계 맞죠. 4번 반응성의 문제. 2차는 반응하지 않죠. 비반응성이다. 그래서 반응성은 틀린 말. 비반응성. 답은 3번. 32번 폐쇄형 질문과 비교했을 때 개방형이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료 처리에 많은 시간이 당연히 들죠. 개방형. 2번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민감한 질문일수록 적합한 건 뭐다? 개방형이 아니고 이거는 폐쇄형이다. 폐쇄형. 2번이 아니죠. 3번 연구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유용 맞죠. 4번 응답자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준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죠.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 맞습니다. 답은 2번. 33번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문조사 1번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반대로 돼 있죠. 면접이 더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틀렸죠. 쉽죠. 2번 면접 설문조사에서는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도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죠. 앞에서 보기 때문에. 3번 일반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죠. 시간이 덜 소요된다. 4번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면접 설문조사보다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요리 맞죠? 당연히 면접은 앞에서 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죠. 다음은 1번 34번 우편조사의 응답률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률이죠. 1번 응답 집단의 동질성, 즉 조사 주제에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집단일수록 응답률이 당연히 높겠죠. 2번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는 관계가 없다. 3번 질문지 양식, 우송, 방법 맞죠? 어떤 양식에 따라 응답률이 영향을 미친다. 4번 연구주관기관, 지원단체의 성격 마음에 안 들면 또 응답률이 잘 안 하죠. 다음은 2번 35번 전화조사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전화조사 비용 줄이죠. 높은 응답률을 보장할 수 있다. 바로 전화하고 붙들고 말할 때까지 들고 있으니까 높은 응답률은 맞다. 3번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복잡한 문제를 전화로 하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3번 틀린 거. 4번 응답자의 추출, 질문, 응답 등이 자동 처리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은 3번. 36번 어느 대학의 학생생활 지도연구소에서는 매년
신입생에 대한 인성검사를 하고 있죠. 이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사 형식은 뭐다? 자기 기입식 집단 설문조사다. 어렵지 않죠. 3번. 37번 관찰자의 유형 중요하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전 관찰자죠. 완전 관찰자는 뭐다? 관찰하는 거죠. 관찰은 피상적이고 예시적일 수 있다. 완전 참여자죠. 완전 참여자는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완전 참여해서 관여하고 보고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 3번 연구자가 완전 참여자일 때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완전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에 미치죠. 미친다. 4번 완전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는 완전 참여자보다 연구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가능성이 낮다. 관찰만 하니까. 그래서 관찰자입니다. 다음 3번. 39번 면접 조사 시 질문의 일반적인 원칙. 거래가 먼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맞죠? 질문 시에는 말 그대로 질문 맞죠? 조사 대상자가 대답을 잘 못할 경우 필요한 대답을 유도하면 큰일 나죠. 유도하면 안 됩니다. 4번 조사 대상자가 가능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3번 39번 심층규명 프로빙입니다. 프로빙 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뭐죠? 우편 불가능하죠. 온라인 심층 되죠. 간접 됩니다. 비구조화 면접 조사가 심층 규명할 때 프로빙 할 때 가장 적합하죠. 틀이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비구조화 면접 조사다. 40번 조사원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조사원 역할, 책임. 1번 조사원 스스로 조사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혼자 막 노는 거죠. 혼자 신나게. 그러면 안 된다. 조사원. 2번 조사 시 수집된 개인, 법인, 단체 정보를 보호하죠.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 조사표 등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탁상 조사해서는 안 되죠. 4번 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고 완성된 조사표는 매일 조사 관리자에게 내용을 확인받는다. 조사 관리자가 아니고 뭐 응답자 그렇게 쓰면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응답자는 아니다. 조사 관리자. 답은 1번. 41번 실사 품질 관리 방법 중요합니다. 신뢰성 점검.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기본서.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121페이지 기본서. 120페이지에 있는 먼저 정합성 점검이랑 신뢰성 점검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다? 설문응답의 논리적으로는 뭐다? 논리적 오류. 이것은 정합성입니다. 논리적 오류. 정합성 오류다. 1번. 2번 실사 품질 관리 단계에서 3차 검증. 3차 검증은 뭐다? 전화 검증입니다. 전화 검증 해당한다. 말 그대로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겁니다. 신뢰성 전화 검증으로 전화를 해서. 3번 실사가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4번 실사 관리자가 설문을 작성한 응답자에게 연락 전화 검증. 응답자의 진위 여부
적격한 대상자인지 신뢰성을 따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뭐다? 정합성이다. 42번 내용 분석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서베이 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맞죠? 2번 이미 기록된 내용을 분석함으로 높은 타당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높지도 않고 그래서 높지는 않다. 3번 분석 대상에 어떠한 영향도 가하지 않는 비개입적 조사 방법 맞죠? 4번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연구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 반복하는 것이 유용하다. 맞습니다. 답은 2번. 43번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원 및 실사 관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가능한 젊은 조사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신뢰를 잘 형성하고 부모하고 또 소통이 잘 되는 조사원이 적합한 거죠. 꼭 젊은 조사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2번 설문조사의 신뢰성 검증 위한 설문의 비율은 조사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한다. 그렇게 다르게 하면 일관성이 결여. 좋지 않죠. 3번 상업적 조사의 경우 설문 시작 전에 응답자에게 조사 의뢰 기업을 반드시 알린다. 상업적 조사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편향을 방지해야 되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 의뢰 기관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하는 게 틀리죠. 4번 확률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원에게 응답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제공. 맞습니다. 답은 4번. 44번 어느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는 현장 사원들과 관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이죠. 방식의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 조사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하니까 당연히 조사 과정의 유연성 맞죠? 가설 도출에 가능한 인과적 연구, 원인과 결과 참여. 3번 조사 결과의 높은 일반화. 우리가 참여 관찰은 무슨 연구죠? 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은 뭐다? 양적이다. 그래서 틀리죠. 4번 조사 상황에 따른 조사 내용을 변경 가능. 맞습니다. 다음은 3번. 45번 우편조사와 비교하여 면접조사죠. 가지는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면접 응답률이 높습니다. 2번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칸막이 키고 안 보인다? 말이 안 되죠. 다음 2번 응답자가 그 주변의 상황들 직접 관찰. 맞죠? 4번 민감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46번 비구조와 비표준화 면접이죠.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표준화, 비표준화 느낌 오시죠? 부호화가 어렵다. 표준화는 틀이 정해져 있는데 비표준화는 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부호하기 어렵다. 당연히 맞죠.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 질적이기 때문에 맞죠. 미개척 분야의 개발에 적합. 맞죠. 일단 리얼 편집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죠. 많다. 리얼만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3번 면접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은 거는 구조화죠. 구조화 면접. 47번 면접조사에서 조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지도원의 면접지도 맞죠? 지도원에 완성된 질문지를 심사하는 거 맞죠? 조상무별 부호와 작업 및 검토 이거는 아니죠. 3번 조사원의 질문지 내 응답 일관성 점검을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4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응답자가 직접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상황으로 응답자를 자극합니다. 진실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추사법입니다. 추사법. 추사법은 특정 주제에 우리가 직접 질문하지 않습니다. 직접 질문 안 하고 단어나 문장, 단어, 문장, 이야기, 그림 이런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그 내면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49번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죠. 바로 여성 나왔습니다. 하는 사회조사에서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다? 여성, 벌써 성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성별이다. 1번. 5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변수 순서대로 나열하라 것은 A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 계속 얘기했습니다. 종속, 독립, 종속. 매개가 있죠. 매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 매개. 결과 역할을 하는 거죠. 독립변수의 결과. 독립변수의 결과는 매개. 그러면 종속은 매개의 원인. 결과 원인이다. 매개 역할을 한다. 매개 변수. 주 변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하죠. 중간에서 설명을 해준다. 중간 역할. 여기는 매개다. B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걸 우리가 본다. 조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51번 변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변수 종류죠. 이것도 계속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기억 매개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 계속 나오죠. 독립변수의 결과, 종속변수의 원인 되는 변수다. 맞죠? 억제 변수는 두 변수 x와 y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다. 정반대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는 뭐다? 정반대 나오는 이게 왜곡 변수입니다. 왜곡. 디귿 왜곡 변수는 두 변수 x, y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뭐죠?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뭐다? 억제한 거죠. 억제. 그래서 이건 왜곡이 아니라 억제다. 관계가 있는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틀렸죠? 리얼 통제 변수는 외제적 변수 일종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 맞습니다. 통제 변수는 외제적 변수 일종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얼 4번. 52번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조작적 뭐죠? 연구 결과를 조작 원대죠. 2번 이론의 구체성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죠. 구체성을. 3번 개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개념을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표현. 가시적 경험적으로 표현. 이게 맞는 말이죠. 조작적. 답은 4번.
53번 가설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설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2번 가설 검증은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어야 되죠. 3번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반대되는 가설이 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꼭 그러는 건 아니다.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대되는 가설이 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번 가설은 변수로 구성됐다. 맞죠?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54번 측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측정이죠? 측정, 수치, 양적 개념이죠. 기억, 추상적,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 맞죠? 경험적 세계를 연결. 계속 나온 겁니다. 이은 개념 또는 변수를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시키는 과정. 맞죠? 당연히. 디귿, 질적 속성을 양적으로 바꾼다. 또 측정이 맞습니다. 리을, 측정 대상이 지닌 속성이 뭐를 한다? 수치, 측정이 때 수치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개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측정의 결국은 뜻이죠. 다 맞는 말. 55번 다음 각 측정의 수준이 올바르게 적혀진 것은 이것도 시험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명사등비, 명사등비, 교육수준, 중졸, 고졸, 대졸, 이걸 뭐다? 서열을 나눈 거죠. 서열이다. 서열. 이은 교육 연구,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 연도수보다 비율이다. 비율. 디귿 출신 고등학교 지역 명목이죠. 스탑은 서열, 비율, 명목, 종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간, 특징이 등간이 뭐가 있죠? 대표 주자, 온도, 지능지수, 그 다음에 수학능력 시험, 점수, 수학능력 시험, 점수, 요것도 등간으로 들어간다. 명사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등간하고 우리가 비율 헷갈리죠. 등간은 대표 주자는 온도, 지능지수, 얘는 알고 계시면 비율이랑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문에 계속 잘 나오니까. 56번 어떤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같은 선택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어떤 척도인가? 서열로 나누어 놨죠. 답은 1번. 57번 평정 척도의 구성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평정, 기억, 응답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맞죠? 기본적인 평정 척도의 특징. 찬반의 응답 범주의 수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 디귿 응답 범주들이 논리적으로 어떻다? 연관성이 있어야지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맞는 말. 리을 응답 범주 수를 가능한 많도록 한다. 아닙니다. 많도록 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8번 측정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도 100% 계속 나온다. 측정 오차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옳은 것은 1번 신뢰성은 체계적 오차다. 계속했죠. 치타 타당도다. 타당성 그죠? 치타 신뢰성 아니죠. 치타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타당성은 비체계적 오차다. 신뢰성이죠. 신뢰. 그래서 우리가 치타는 신비하다. 계속했죠. 신비, 치타는 신비. 3번 체계적 오차의 값은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 상쇄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비상, 비체계적 오차.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다. 답은 4번이죠. 비체계적 오차, 인위적이지 않아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답은 4번. 매번 나옵니다. 측정 오차, 이거 중요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치타. 자, 이거 59번. 암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암기한 내용을 모두 종이에 수록하는 방법과 암기한 내용을 말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측정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측정 방법 사용. 했을 때 측정 결과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타당성은 벌써 뭐죠? 타당성은 보다 개념, 구성 타당도, 내기계, 개념이다. 개념, 같은 말로 구성 타당도. 그래서 개념에 뭐가 있다? 수변이, 수렴, 변별, 이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수렴은 뭐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을 두 가지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상관관계가 높다면, 상관이 높다면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다시, 수렴은 동일한 개념을 두 가지 다른 측정 도구 딱 하면 뭐다? 우리가 수렴 타당도는 뭐다? 집중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가 답이 집중 타당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용했을 때 상관이 낮게 나오면 변별이 높다고 판별하는 겁니다. 변별이 높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 동일한 측정 도구 했을 때, 그래서 지문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측정 방법이다 하면 뭐다? 벌써 수렴이다. 딱 나와야 됩니다. 수렴, 변별.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시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다? 한다수다. 한다수, 다동판이다. 다동판, 변별. 그럼 두 가지 측정 방법이 딱 나왔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수렴 타당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60번 코딩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딩입니다. 자유 형식보다 고정 형식으로 코딩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모든 항목은 숫자로만 입력해야 분석이 용이하죠. 쉽고. 3번 무응답과 모르겠다 구분을 명확히 맞죠? 4번 타는 입력할 때 응답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칼을 배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코딩 시에는 변수의 위치, 그다음에 코드 값이 정해져야 되므로 넉넉하게 칸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답은 4번. 제5회 모의고사 제3과목 통계분석과 활용 6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승진심사에서 평가 항목별 성적 가중 평균을 승진 점수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 승진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80 곱하기 0.3, 70 곱하기 0.3, 90 곱하기 0.4 더하기 그래서 답은 81. 앱이 두 도시에서 100명씩 뽑아가지고 표를 줬는데
하루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하루 그러면서 두 도시 전체를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2,040, 85,080, 84,060, 80,020 그래서 다 계산한 결과 총 합해서 전체 몇 명? 200명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83.6 그래서 83,600원. 우리 A, B반의 평균이랑 범위는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범위는 둘 다 동일한데 한 집단은 표준 편차가 15로 멀고 다른 집단은 표준 편차가 5로 작다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범위라는 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좀 먼 값들이 이상값이 될 수 있지만 여하튼 핵심은 표준 편차가 다르다. 그러면서 A는 좀 더 멀리 퍼지면서 범위가 되고 B는 작게 퍼지지만 뭐 극단값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다시 말하면 B는 이쯤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A는 살짝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이렇게 B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옳은 결론은 네 2번이죠. B 학생의 점수가 A반보다 평균 근처에 더 많아요. 네 맞아요. 3번이랑 4번처럼 하지만 안 되는 거 하나 아시죠? 어떻게 표준 편차만큼 3배다 3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64번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모두 균일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3, 4, 5, 6, 7, 5, 6, 7, 8 그런데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평균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형이 확연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2 근데 이쪽은 다 마이너스 1, 2이죠. 더 멀죠. 여기는 0,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하나하나씩 밖에 없죠. 1번하고 4번은 표준 편차는 같은 거죠. 2번이 계산 안 해도 더 크겠구나. 남자 여자 변이계수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계수는 어떤 거예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눠 보니까 모두 얼마예요? 5분의 1이에요. 50분의 1이에요. 같죠.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달라 보였지만 그들의 산포는 같아서 4번. 골동품 시장에 가면 여전히 그 그림의 진위, 위조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사들도 진품을 진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고객이 진품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품이었을까요? 라는 말, 그림은 분명히 진품이거나 가품, 위조품이다. 위조품이다. 그런데 진품을 진품이라고 위조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위조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확률 나무를 이용해서 베이지 정리 문제처럼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쪽에 0.2, 0.8, 0.85, 0.15 그래서 진품을 진품이라고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됐습니다. 진품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0.85 0.8 곱하기 0.15죠? 더하기 그래서 이 둘의 값을 더해 주시고 분해 얼마? 0.2 곱하기 0.85를 해야 진짜 진품이었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0.95가 답이다. 67번입니다. x와 y의 결합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u하고 v에도 결합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렇게라고만 얘기했는데 뭐래요? 라는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x, y의 결합 분포에서 x가 y가 11, 1, 2, 2라는 건 11, 1, 2 이렇게 두 개란 뜻이에요. 1, 2, 1, 2 이렇게 x하고 y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UV를 보니까 1, 2, 3, 1, 2가 있죠? 그러면 U는 1, 2, 3이니까 1, 2, 3, V는 1, 2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표를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13분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13분의 10, 1, 13분의 1, 2, 4, 13분의 2, 13분의 2, 4, 2, 8. 우선은, 네. 1, 1은 있는데 1, 2가 없군요. 그러면은 저는, 1, 2까지 있군요. 근데 2, 1이 없군요. 그러면 2, 1이 없을 때는 0. 그 다음에 나머지 2가 있어요. 13분의 8. 그러면 13분의 5니까 13분의 5, 네. 합쳐서 13분의 8 더하기 13분의 5니까 13분의 13, 1 맞죠? 그 다음에 u는요 똑같이 여기에는 1, 1부터 2, 3, 2까지 다 값이 가능하니까 30분의 1, 30분의 4, 30분의 2, 30분의 8, 30분의 3, 30분의 12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수님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래 보니까 EX, Y, U, V가 서로 독립, 서로 독립, 서로 독립 아니면 서로 독립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이죠?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왼쪽에 X, Y 표에는 0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절대 독립이 될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모두 독립이 됩니다. 그 이유 바로 끝자리에 13분의 5 맨 아래 13분의 1 그러면 우리 13분의 5랑 13분의 1을 곱하면은 13분의 1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쪽 30분의 5 아래쪽에 30분의 6 30분의 5랑 30분의 6을 곱하면 혹시 30분의 1이 되나요? 잠시요. 네, 돼요. 그쵸. 그러면 이와 같이 좌우에 끝에 있는 주변 확률 분포의 곱이 내 확률 값일 때 다시 아래로 내려갈게요. 어떠한 F1, 1이 fx의 1, fy의 1의 곱이랑 같을 때 꼭 뭐랑 같죠? PA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을 때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사건 U, V가 서로 독립이다. X, Y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0이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X, Y는 서로 독립이 아닌 거죠. 그에 비해서 U, V는 서로 독립인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X, Y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0 하나가 있으면 서로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도 틀렸지만 근데 U, V는 서로 독립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료 N개를 가지고 제가 Z는 A, XI 플러스 B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표현을 Z바와 SZ의 제곱을 표현하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죠. 2의 Z바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2의 AXI 플러스 B가 뭐예요? A배 2X 플러스 B인데요. 걔가 AX바 플러스 B예요. 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VZ바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제곱에 VXI가 되는 거죠.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69번 주머니 안에 6개의 공이 들어있고 이 중 1은 1개, 2는 2개, 3은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럴 때 하나를 뽑아서 X라고 할래요? 그러면 X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죠? 그리고 이때 PX는 어떻게 되죠?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죠? 이런 과정에서 나는 Y에 대한 이 V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선 눈치껏 잠시 Y가 3x 플러스 5라고? 그럼 3 곱하기 3분의 7 더하기 5는 10이 맞네? X가 9분의 5라고? 그러면은 V 3x 플러스 5는 9 곱하기 VX인데 VX가 9분의 5가 되면은 5가 답인데 왜 9분의 13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1, 2번은 맞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최소 2번이 틀렸거나 3번이 틀렸거나 4번이 틀렸거나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마 4번이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베리어블 x를 계산하려면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럴 때 6분의 1에 1, 1은 1, 2, 4, 2, 8, 3, 3, 9, 27 빼기 그들의 평균인 3분의 7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9분의 5가 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VY를 바로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4번이 틀렸어 하고 넘어가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70번에 보니까 1시부터 3시 사이에 시간당 0.2건의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게 있대요. 그러면 1시에서 2시도 1시간이죠. 시간당이죠. 그럴 때 1시간 요 사이에서 범죄가 없을 수 있나요? 있죠. 평균이 0.2지만 범죄 건수는 없을 수도 있고 1건, 2건, 3건 이렇게 됩니다. 없으니까 0에 가깝겠지만 그럴 때 이 값이 얼마예요? 시작할게요. 0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2 곱하기 0.2의 0제곱. 따라서 답은 여하튼 익스포넨셜 괄호하고 마이너스 0.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 0.8187이라고 탁 나와요. 그럼 82%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71번입니다. 공정한 주사위 한 개를 20번 던진 실험에서 1의 눈의 관찰 횟수 x를 했더니 정규근사를 이용해서 px가 4의 근사값을 구하려 한다.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나 바이놈의 20, 6분의 1이요. 그런데 n 20 곱하기 6분의 1, 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로 정규분포 좀 만들어줘. 근데 연속성 수정을 고려해야 돼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연속성 수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지금 질문상 4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럼 3.5보다 컸으면 좋겠어가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따라서 약 px가 3.5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5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결과적으로 pz가 3.5에서 3분의 10을 빼고 그 다음에 3분의 5로 나누면 되죠. 이거 나누면요. 간단하게 0.1이 나옵니다. 어디 가요? 오른쪽에 이 값이 0.1이 나와요. 그래서 0.1보다 큰 범위 생각보다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계산상으로는 심플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계산한다. 72번입니다. 확률변수 x와 y는 서로 독립이고 그 u x 더하기 y 그러면 UV는 어떠한 분포입니까? 얘네들이 표준 정규 분포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u가 x 더하기 y인데 이 u는 얼마예요? 0 더하기 0이요. 그렇죠. VU는 얼마예요? 1 더하기니까 V1, 2가 되겠죠. 그런데 V의 X 빼기 Y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Y요? 그런데 이 V도 0이지 않나요? 그렇죠. 뺄 게 없으니까. V는 뭐예요? 이거는요. 얘네들이 빼기지만 제곱이 들어있어서 제곱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2예요. 둘 다 자유 표준 정규분포 평균 0과 분산 2를 갖고 있다.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73번 사회조사 분석사 응시 500명 평균 70점에 10점 50점에서 90점 사이에 응시한 사람 그러면 7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런데 50점에서 90점 와 서로 좌우 대칭형이네. 이보다 작을 확률이 0.977이 그러면 이보다 작을 확률 여기서 0.5를 빼면 0.4772가 어디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만큼 반이다. 그럼 2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를 했더니 그러면 봐요. 0.4772 곱하기 2 그리고 우리 몇 명이에요? 500명이죠. 2배를 한 다음에 500명에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바로 00, 하나, 둘, 그 다음에 5, 2, 10.
그래서 477.2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사실 효과적이고 전략입니다. 74번. 와,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우선 T분포에서는 위에 X가 들어가고요. 분모에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루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루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F는요, UV가 뭔가 위에 있고요. R1, R2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러면 답으로는 1번이 되겠죠. 사실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t는 우리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t분포가. 그 다음에 f분포는요. f분포는 s1의 제곱을 s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참고로 지금의 이들의 주장은 표본 평균이나 또는 분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T분포나 F분포가 나왔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식은 눈동냥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식을 보면 헷갈린단 말이죠.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분포에서 짝수 크기 n개가 100인데 그 중에 아니다. 요거 합쳐가지고 n이 100인데 그럼 2배 n이니까 50개가 되는 거죠. (2배 n이니까) 50개가 되는 거죠. n은. 그래서 50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 50개의 평균을 이렇게 놓는다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x바 자체는 좀 크게 뽑을 거를 감안한다면 항상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수가 큰 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중간까지만 뽑았기 때문에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맞습니다.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하나는 100개를 뽑았어요. 100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0개를 뽑았어요. 그럼 이들 사이에 뭐가 다르죠? 루트 100분의 시그마, 루트 1000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그 개수가 분모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X바랑 Y바 중에서 Y바가 많이 뽑혀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더 좋은 추정량이 된다. 이유는 그들로부터 계산한 요 계산이 뭐예요?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보다 훨씬 표준 오차가 더 작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다. 작으면 X바가 더 좋은 추정이다. 그런데 얘가 작을 리가 없지. Y바가 더 작다. 그럼 Y바가 더 좋은 추정이다. 이건 맞습니다. N은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1000개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게 훨씬 더 정교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77번 형광등으로 실내 구간 고는 문제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사이에 500이 있어. 그 다음 500에서 여기 사이일 거야. 그리고 1.96에 루트 100분의 40 그래서 7.84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나밖에 보통 안 나옵니다. 좀 빠르게 계산하시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78번은 여러분들 눈을 동그랗게 떠보세요. x바에서 뮤를 뺐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에서 뮤를 뺐는데 루트 n분의 s 왼쪽은 모평균을 알고 있어서 시그마를 썼고 모분산을 알고 있어서 시그마를 썼고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거죠. 표본의 크기가 5인 경우 S의 평균이 0.94 시그마라면 이제 두 가지죠. 1번 모집단에 시그마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서 계산할게. 2번 시그마가 없는데 S를 이용해서 바로 쓰려니 0.94 시그마를 이용하래 라는 거예요. 질문은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95% 신뢰 구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그럼 아는 경우를 먼저 계산해 봐요.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아는 경우 신뢰 구간 구하면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더해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겠죠? 모르는 경우는 어떻죠? 또 이만큼을 더해서 t분포에, 그래서 t분포는 위에 값에 2.78밖에 없어요. 그럼 나 2.78에 루트 n분의 s가 없어요. 그런데 s가 얼마래요? 0.94 시그마래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이 말이요 되게 어려운 게, 아는 경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기준으로 2.78에 루트 n분의 0.94, 이거 좀 계산해봐 시그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아래 이렇게 없어지면서 최종 1.96분의 2.78 0.94를 곱한 값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1.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답이 13%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133% 아닌가요? 그러네. 뭐지? 사실 그들의 비가 같으면 1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0.33쯤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가 답이 되는 겁니다. 와, 78번을요.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뭐지? 왜 이러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지금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79번입니다. 흡연자 200명과 비흡연자 600명. 그래서 흡연자 200명과 비흡연자 600명을 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비흡연자 중 흡연 금지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과 흡연자 중 흡연 금지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 간의 차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뮤 비흡연, 뮤 흡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반대로 써도 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비율이네요. 비율, 그렇죠. 그러면 피햇이 돼야 되겠죠. 피햇, 피햇. 여하튼 95%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두 독립표본이니까 그 독립표본과 관련해서 0.44 빼기 0.08 이 정도, 그러면 0.36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쵸. Z 분포가 들어가니까 0.025 곱하기 루트 전체 600분의 0.44 0.56 더하기 200분의 0.08 곱하기 0.92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얘는 1.96이고 그 결과 이만큼 계산하면 0.05가 나와서 2번이 답이에요. 와, 이거를 또 다 해야 된다고요? 네. 우선 요 문제 풀이는 지금과 같이 비율에 대한 차이고 비율의 표준 오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0번입니다.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15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N은 15야, X반은 70이야, S는 3.2야. 그런데 뮤가 70일 때예요. 그러면 70일 때를 기준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값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P값이 얼마야? 요게 P값이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여하튼 T분포로 옮겨 봅시다. 너는 0이고 너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찾아봐서, 그쵸.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루트 15분의 시그마 없고 3.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약 2.42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2.42를 기준으로 검정을 할 때 P값을 물어봤으니까 2.42에 대한 요 확률값이 있나 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2.42랑 비슷한 값들이 있는데 2.145, 2.624 이 사이에 2.42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2.42가 이 사이에 있다면 그들의 P값 또한 그들 사이에 있겠죠. 두 값 0.025하고 0.01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바로 답은 네, 4번이 되는 거죠. 0.02, 0.025. 뭐 따로 맞출 건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80번도 좀 풀어봐 주시고요. 81번 우리 도시지역, 시골지역 따로따로입니다. 독립해본 T검정이죠? 82번 어느 조사기관에서 10대 아동 키 112, 표준편차 6. 그런데 36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확인해 봤더니 0.9로 많이 작아요. 그러면 112입니까?에 반대해서 112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라고 검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선 112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얻은 값이 109였으니까 109는 아래쪽에 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Z분포로 바꿔놓는 겁니다. 넌 0이고 너는 얼마니? 109 빼기 112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봤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너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그럼 마이너스 3은 무조건 네, 규모가설을 기각하겠죠?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할 거야. 이거 하나. 82번의 답은 2번 하나. 1번은 마이너스 3이었어야 한다. 83번입니다. 모평균 세타가 실내 구간이 0.042, 0.52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실내 구간을 먼저 구해놓고 대립가설 규모가설에 의한 유의 수준을 0.0에서 검정하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3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실내 구간은 모르는 뮤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서로 무관하기 때문에 못 구해 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겠다. 실내 구간에 0이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그 0을 통해서 대립가설 아무래도 0인 거 규모가설 0인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실내 구간에 내가 원하는 0이 들어있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인데요. 답은 1번이죠.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모가설 기각할 수 없다. 네, 기각할 수 없다는 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0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어요. 조금씩 틀렸는데 3번이 저는 정이다라고 느껴지지만 사회에선 그렇지 않으니까 3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 84번 대통령 선거에서 A 후보자는 50%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상 득표율은 2분의 1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0명으로부터 무작위로 확인했더니 8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P햇은 200분의 81이다. 200분의 81은 200분의 100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정을 해야 되겠죠.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내가 200분의 81 2분의 1이라고 봐도 돼요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Z값을 계산해서 0이고요.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200분의 81에서 2분의 1을 뺀 거. 그들에 대해서 루트 n분의 200분의 P 200분의 81 곱하기
아니다. 2분의 1이죠. 이거는 현실적인 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통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면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요. 10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전체를 다 200에서 81 빼기 100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조금 번거롭지만 그 결과 10분의 마이너스 19 루트 2가 되고요. 그게 약 마이너스 2.687이 돼서 위로 올라가서 2.699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딱 보면 어떻게 문제를 풀지 하고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동그랗게 그리고 시작을 한다. 새로운 정책에서 남녀의 찬성 반대 사이에서 찬성률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50분의 110, 200분의 104 이들의 차이가 밑에 바로 하나씩 다 있어요. 차이, 합, 너 3번하고 4번은 아니야. 그 다음에는 그 분모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모두 250분의 114의 괄호. 전체 450명 중에 210명이 찬성한 거에 반대구나. 맞아요. 그들의 찬성률이 같니 다르니 이런 거기 때문에 같니라는 걸 전제로 450분의 21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0분의 빼기 200분의 1일까요? 250분의 1 더하기 200분의 1일까요? 더하기죠. 분모는 표준 편차가 이제 밑에 깔리기 때문에 항상 양수여야 되고요. 뭐 오른쪽이 더 커서 양수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x 빼기 y의 분산은 x 더하기 y 요 아이디어 그대로 들어가서 덧셈이 돼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86번 ABC 세 공법에 대한 네. 우리 분산 분석이죠. 분산 분석의 가장 핵심은 전체 몇 번 했대요? 18번이요. SST, SSE 얼마래요? 이거거든요. 따라서 SSTF, MS 바로 쓰자 100, 그 다음에 65,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35가 되는 거죠. 전체 세 공법이니까 자유도 2, 10, 17, 15가 되는 거죠. 질문은 처리 제곱합 SST와 그때의 자유도는 얼마야? 65랑 15야. 이렇게 다시요. 처리죠. 처리. 따라서 35랑 2야. 1번이야. 이렇게 처리니까요. 87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지역 계절 중에서 200쌍을 조사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유도가 얼마인? 3인. 그러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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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적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입니다. 모두 50, 50, 50, 50이어야 되는 거지 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카이 제곱 검정에서 성별과 지지하는 정당 그럴 때 성별 남녀가 정당이 A, B 두 개가 있어요. 남녀 정당 A, B.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서 총 400명? 네. 400명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비율을 가지고 동일한지 다른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질문은 뭐예요? 성별과 정당 사이에 관계가 없을 경우 남자, 여자 각각 몇 명이 그러면 지금 정당 지지도 중에서 B 정당에 대해서만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라는 거죠. 200명, 200명 전체 60, 120이니까 180으로 원래는 90명, 90명이었어야 좋겠죠? 왜요? 400명이 1대1로 구별된다면 180도 1대1로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상하다. 그렇게 계산 안 했어요. 맞아요. 200 곱하기
180 나누기 400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80 곱하기 200을 400으로 나누면 똑같이 18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90명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율이 같아요 라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90명씩. 89번 화장터에 건립해서 지역이 있는데요. 500명, 450명, 400명 찬성 여부 계산해서 검정 통계량이 합치 7.55 나왔어요. 7.55 나왔는데 현재 이 과정은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쯤에 7.55가 나왔다고 하고 유의 수준 5%.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이 세 지역이에요. 자유도가 2지요. 2로만 축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5랑 비교했을 때 지금 하나는 5.5로 꽤 앞쪽이고요. 또 하나는 5.9로 꽤 앞쪽이고요. 9로 또 하나는 7.38로 조금 근저한데 여기에 0.02, 0.025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유의 수준 0.005 그러면 이만큼이 0.005예요. 0.05예요. 따라서 0.05의 입장에서도 7.55가 꽤 멀고 0.025 입장에서도 7.5가 제일 먼데 유의 수준 5%니까 네. 5.99랑 비교해서 5.99랑 비교해서 찬성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89번 같은 문제가 저희 4조사 2급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좋습니다. 90번 지금 두 집단의 통계량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기대도수를 구하겠죠. expected 값. 각각의 expected 값을 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에서 expected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이걸로 나누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도 expected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들의 값을 보니까 120에서 또 그들의 expected 값을 뺀 다음에 expected 값으로 나눌 거를 또 다 더할 거거든요. 혹시 이쪽에 있는 값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값들이 다 100씩 곱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10씩 곱해졌어요. 그러면 10으로 묶어서 원래 12-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10의 제곱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계산이 되거든요. 분모에도 사실은 10배의 2 이렇게 돼서 시그마가 된다. 따라서 나누면 10배에 앞에서 계산했던 그 시그마 나머지가 다 한 번에 보여요.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결국 다시 보이는데 앞에 10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을 카이 제곱 a라고 하고 이 값을 카이 제곱 b라고 하면 10배의 카이 제곱 a만큼이 카이 제곱 b인 거죠. 따라서 카이 제곱 b가 더 크다. 더 크다. 그러면 같은 걸 비교했는데 카이 제곱 a보다 카이 제곱 b가 더 크다는 건 그들의 확률 값은 훨씬 적다는 거죠. 따라서 확률 값은 적어야 된다. 4번이 답입니다. 90번을 풀 때 표 A에 있는 값들이 표 B와 비교해서 모두 10배로 늘어나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값이 10배가 되니까 뺄 때는 10이 그래서 위에 제곱해서 10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예측한다라는 대단한 힘이 필요한 거죠. 91번 상관계수의 값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잠깐만 비교해도 x가 2, 4, 6, 8, 10일 때 y는 5, 4, 3, 2, 1 오, 직선이 너무 정확하게 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절대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신 x하고 y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이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베리언스 R에 2x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y 플러스 5 이렇게 두 개를 할 때는 그들의 안에 2하고 마이너스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니 마이너스 r, x, y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제 r, x, y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2xy 곱하기입니다. 빼기 2x, 2y를 하면 돼요. x 곱하기 y의 기대값은 28이고요. x는 4, y는 10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2. 이제 이 마이너스 12를 가져와서 플러스 12가 돼서 가려고 했는데 왜 답이 없지? 아, 맞다. 지금 방금 제가 계산한 마이너스 12는 코베리언스를 구한 거예요. 코베리언스. 다시 말하면 지금 RXY를 계산하려면 네, 이제 여기까지 코베리언스 XY를 계산한 거죠. 공분산이요. 그리고 RXY를 계산하려면 지금의 마이너스 11을 표준편차 루트 8 루트 32로 나누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서 0.75가 되는데 마이너스 0.75가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너는 마이너스 0.75의 마이너스야 0.75야 답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수할 뻔했어요. 아래 상관계수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가 5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x 앞에 1이 있죠. 1이 어떤 거를 계산한 거죠? 기울기요. 맞아요. 기울기 1은 r 상관계수 곱하기 sx분의 xy죠. 즉 r 곱하기 x 3분의 y 5 따라서 r은 5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0.6 답은 1이죠. 우리가 회귀계수를 바로 계산할 때도 이 식을 쓰지만 역으로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이 식을 쓰니까 식은 외워두는 게 좋다. 그리고 나니까 94번에 회귀계수에서 베타의 최소 제곱 추정량은 얼마냐? 다시 말하면 베타를 하나 추정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베타가 뭔데요? 위에서 계산했잖아요. 기울기요. 기울기는 R의 SX분의 XY. 근데 그것도 있지만 R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베리언스 XY를 SX, XY로 나눈 거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XX고 XXY구나. XY의 코베리언스 계산해서 XX를 이제 분산을 이제 나누는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지금 XY라는 거는 코베리언스니까 시그마 XI에서 X의 바, YI에서 Y의 바를 그 다음에 시그마 XI 빼기 X바의 제곱. 너무 오른쪽에다 써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직접. 그러려면은 이제 식에 있는 것들을 또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한 결과는요. 시그마 xi, yi에서 마이너스 현재 개수가 10개니까 10에 시그마 xi 시그마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x바 y바 y바 요거 그다음에 분모에는요 시그마 xi의 제곱에서 10배의 x바의 제곱 요거를 계산해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요 안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서 밑에랑 위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교재 그 위에 조건에 152.7 있죠? 그럼 여기다 넣을 거고요. x바 39를 10으로 나눈 3.9 y는 35.1을 10으로 나눈 3.51 이렇게 넣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베타의 추정량인 B값이 나오는데 11 B값이 나오는데 네, 0.387이 나옵니다. 0.387. 이게 우리가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아, 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어 말어, 풀어 말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94번 같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푸시고 안 되면은 우선 그냥 다른 문제를 더 잘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풀었던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서 확인해 보세요. 95번입니다. 중회기 분석입니다. 3개가 있어요. 그러면 SS, DF, MS, F에서 이쪽에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N-1이 돼서 갈 것 같아요. 오차 분산의 추정값이라고 했습니다. 오차 분산이라는 건 이 안에서 전체 지금 우리 SS에서 100, 1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제곱에 대해서 계산한 게 110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차 분산의 추정값은 제가 이거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n이 100이니까 여기는 99. 그러면 96이 되나요? 따라서 1100을 9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죠. 11점, 약 11.458쯤 나와요. 그래서 답은 11.46이 됩니다. 와우, 네, 잘했어요. 96번. 지금 오차 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라고 했는데 현재 개수가 2개예요. 그 말은 뭐예요? MS, SS, DF, MS. 그 중에 자유도가 2, 그 다음에 N-1, 그리고 N-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N-3으로 나눈다 이거 하나만 볼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이거 하나밖에 답이 없거든요. 3번. 그리고 앞에 이 i는 SS 값에 들어있는 거를 원래 기호를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y 값에서 이들의 회귀 값을 뺀 거야. 이런 뜻이 이 i예요. 97번. 이 문제는 결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면서 사실은 상관계수를 구하고 그거를 제곱해서 결정계수 계산되어 이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림이 안 그려져요. 3, 4, 네,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지금 0일 때 4고, 1일 때 3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0이고, 4일 때 -3, 5일 때 -6. 조금 직선화 시키기가 그렇지만 거의 -1에 가깝죠. 그러면 이 값을 제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0.9만 돼도 제곱을 하면 0.81입니다. 와우, 리얼? 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 직선 위에 있을 거다 완전 똑같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음인데 답은 4번이긴 한데 모음입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하게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97번은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음 답안 참고하셔서 한번 아이디어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액이 모형입니다. 2개가 있네. 네, 2개가 있고요. 여하튼 자유도가 2고 전체가 10개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0.0000258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식에 y에 영향을 주는 게 2개 다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둘 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 이상이면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일 수준이 0.000이면은 H0를 기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베타 1이나 베타 2 모두 0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0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모두 0이 아니다? 4번처럼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4번 한번 읽을까요? 2.5의 의미는 x1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고 고정시키고 x2를 3에서 5, 5에서 6, 10에서 12 이렇게 한 단계 증가했을 때 전체 y 값이 2.5씩 증가한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지금 4번 이해하실 수 있죠? 100번입니다. 헤드하고 넥이 뭔가 영향을 주는 거를 보고 있어요. 마지막에 P값을 보세요. 0.000 넥은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헤드는 그렇죠. 여하튼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는 헤드하고 넥입니다. 머리와 목. 회계 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 유의성이 없다는 건 0.05보다 크면은 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헤드죠. 그래서 이번은 이상한데? 이렇게 위 중회기 모형은 자료 전체 3포 중에 약 89.1%를 설명하고 있다. 89.1 어디 있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 있네. 결정계수 0.891. 이게 바로 89.1입니다. 그리고 자료 전체의 3포 중이라는 건 전체의 값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의 89.1% 비슷해. 이런 해석이에요. 마지막으로 넥이 한 단계 증가하면 넥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19.112. 그러면은 다른 요인을 고정시키고 넥을 한 단계 증가하면 반응 변수는 19.112 증가한다. 네, 당연히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5회 모의고사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거는 저의 목표가 아니죠. 따라서 풀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기준점 이상 받으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도전해 보시는 문제들 97번, 94번 등등입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꼭 합격하시기를 깊이 기원합니다.